안녕하세요. 어쌤입니다. 최근에 그 동탄 이신도시에 굉장히 청약이 인기가 있었죠. 그 광풍이 이어졌는지 이 경매 정보지에도 지금 조회수가 높은 물건이 있길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오후에 한번 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그 매각 기일인데요. 이 해당 물건은 화성시 장지동이라고 그 동탄 이신도시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그런 물건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상가 주택으로 1층은 40평 정도 상가시설이, 그리고 2층, 3층은 주거시설이 그렇게 용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은 2개의 호실, 반반씩이니까 20평씩 되겠죠. 그리고 3층은 전체 면적 약 한 40평으로 전용 면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물건을 현장에 가서 그 목적물 인근에 대한 분위기도 살펴보고 입찰가도 될 만한 물건인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왕이면 이 동탄에서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더 면밀하게 한번 이 상가 주택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님,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삭입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그동안 부동산 중개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상님은 여기 동탄 이신도시 그 호수공원 바로 밑에서 이삭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있는 이곳 지금 장지동, 네. 여기 택지개발지구, 네. 이쪽 부지는 좀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실 이 장지동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보면 이 동탄이 굉장히 큰데, 네. 동탄 중에서도 남동탄, 네. 이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남동탄에 위치해 있고, 네. 이 남동탄에서도 가장 최하단에 있는 동탄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밑에가 이제 그 오산하고 오산이죠. 연결이 돼 있죠.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동탄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오산 중심지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썰렁한 네,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현장에 썰렁한 왔을 분위기가 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렇게 현장에 왔을 때 안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이 목적물에 이렇게 왔다가 뭐 전화 문의가 좀 많이 왔었다고. 네, 아까 전화로 오늘 경매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네, 그렇게 촬영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걸로 보고 좀 같이 임장 요청 드린 건데요. 네. 지금 이 물건을 보면은 뭐 토지와 건물 다 포함해서 15억 정도로 이제 감정가가 형성됐다가 네. 지금은 한 7억 2,700만 원까지 최저가가 네. 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감정가를 다 배제하고 네. 지금 이 순간 이 최저가 대비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떤가요? 일단 감정가가 14억으로 잡힌 건 네. 아마 이제 건물의 원가, 네. 건축비와 토지 비용을 합산해서 네, 감정가가 잡힌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격이 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요즘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전세가를 맞추기가 조금 힘들다. 그 이유가 요즘 전세 이슈가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으면 전세 세입자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이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전세가 아마 맞추기 힘들어서 자기 자본이 조금 투자돼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가의 활용인데요. 네. 이 동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썰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 앞에 이제 유통단지가 있어서 직장인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그 직장인들만으로는 뭐 어떤 식당 수요를 예. 받쳐주기에는 예. 조금 충분치가 않다. 그래서 예. 주변에 보시면 이제 상가도 공실이 많고 해서 네. 이 상가의 활용에 대한 이 탈출구가 없으면 조금 리스크로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거, 요거는 그냥 리스크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데, 네. 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예. 조금 아쉽지 않나. 왜냐면 이제 옆에 장지천이 있는데, 이렇게 네. 하천을 끼고 있는 주택은 네. 이제 어른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면 어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힘들어서 예. 아무래도 좀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그 단점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예, 맞습니다. 뭐 요즘에 그 특히 빌라 전세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떨어져서 네. 빌라뿐만 아니라 이런 다가구,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 같은 걸 좀 더 선호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가라는 게 이제 그 배후 단지가 좀 형성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주변으로 뭐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들이 네.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쪽에 좌측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공장 단지 같은 것들이 크게 있으니까 그나마 저분들이 이제 뭐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진짜 저분들을 위한 그런 식당 같은 것들을 잘 선정해서 업종을 찾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식 뷔페 같은 것들 뭐 남자들이 그렇죠.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거고요. 예, 이왕이면은 조금 맛집으로 구성을 해서 뭐 주말에도 저 건너편 호수공원에 있는 입주민들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저 1층에는 그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그 그냥 뭐 사무실 그 매장이 있는데 저 임차인이 과연 이어서 낙찰자랑 다시 계약을 할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저기 보면은 월세가 2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정보제는 3,200으로 써 있더라고요. 예, 그 거의 뭐 다시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좀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나요? 정보지에 써 있는 3,200이 아마 실제로 네. 그렇게 영업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이제 와서 그 가격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고 예, 제가 봤을 때는 3,200이 맥스다. 네, 그리고 보통으로 이제 상가를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2,16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 이런 일대에 생각을 대한 시세?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일대에 대한 시세가 이제 뭐 임대인들은 많이 받고 싶은 게 이제 욕심이지만 예, 실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은 2,160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정보지에는 예, 그렇게 1층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2층, 3층 그 주거 임차인에 대한 그 보증금도 예, 전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합을 다 계산을 해서 내가 이제 그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는 이 최저가 기준에서는 한 10%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또 동탄이라는 이미지, 예, 내가 이런 뭐 예, 상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연 10%라는 그 높은 수익률, 예, 그렇게만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근사한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이렇게 후면으로 왔는데 역시나 예, 평일 이 시간은 상당히 업무를 활발하게 해야 될 시간인데 내부에 뭐 일부 짐도 좀 뺀 모습이 보이네요. 네, 거의 폐업 상태로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낙찰자가 이 철거 비용까지도 또 부담을 해야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겠죠. 그 문의가 많이 왔을 때 주로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를 낙찰을 봐도 되겠냐, 그리고 이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겠냐. 네. 이게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실 것들이잖아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상담 드렸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도 있을 거고 네, 상가 임차인에 대한 월세도 있을 거고 네, 저는 이제 상담 드릴 때 그걸 다 했을 때 5억에 예. 160 정도로 예. 생각을 하시고 가격을 결정해라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인 생각에 9억 밑에서 받으면 아마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예, 있습니다. 뭐 당장 내일이 이제 매각기일인데 네. 예,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네. 예, 그 찍기의 신인지 마지막에 그 결과도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분양가가 평당 한 750에서 800 정도 형성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그 토지에 대한 가치도 얼추 그 당시에 뭐 분양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토지가 8억 7,800만 원이라고 감정을 했잖아요. 네, 예, 전체 감정가의 한 60%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럼 9억이면은 거의 뭐 예, 토지 가격으로 그렇죠. 이 건물은 건물까지 더 전체를 내가 매입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가 옆집, 뭐 뒷집 대비 정말 저렴하게 취득하는 거는 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후에 미래에 대한 그 가치, 그러니까 수익률이 맞아야지 예, 뭐 결국에는 상가주택을 보유하는 그 뭐 목적인 거니까 네. 예, 그 수익률까지 감안한다면은 예, 한 9억 정도가 뭐 적당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네. 예상하신다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물이 올라오지 않은 저런 나지들 있잖아요. 나대지들. 예, 저런데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평당 뭐 한 750만 원 정도.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예, 피가 네. 뭐 한 5천에서 1억 정도씩 붙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예, 우리가 예상했던 그냥 그 한 9억 정도가 네. 그냥 그 나대지만 매입하는 그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토지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모르고 예, 그런 컨설팅이나 예, 뭐 광고에 현혹돼서 예, 그냥 표면적인 이미지만 보고 예, 그렇게 8억 9억에 매입하면은 이제 더 큰일 날 그런 뭐 택지라고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100% 투자자라면 그런 식의 매입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피 않을까. 받고 매입했다가 오히려 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예, 이왕이면 경매로 내가 이 합리적인 금액을 계산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입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동산에 이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면 권리적인 하자는 없어서 네. 예, 지금 저 경매 신청 채권자 다시 말해서 저 3층 임차인한테
별도로 이런 권리관계를 물어볼 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내부로는 좀 임장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이런 주변 환경이나 그런 권리적인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결과를 한번 같이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 영상에서 임장을 다녀온 물건이 오늘 오전에 매각됐습니다. 그 낙찰 결과를 함께 살펴보자면 1등이 9억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2등이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예상했던 9억 1천만 원 정도를 적었습니다. 혹시 그 이사님 우리 몰래 입찰해 보신 거 아니죠? 이 해당 건물은 상가 주택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그냥 원가 그런 부분보다도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을지 주변이나 그런 임대 수익률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장지동 인근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정말 장기적으로 조금 보유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아직 그 인근에는 그 필지를 분양받아서 이 개발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실 상태의 나대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금리 시대와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건축이 조금 부담스러울 부분이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낙찰자라면 가장 위에 3층 전용 면적 40평 정도는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2층의 세입자를 2칸 맞추고요. 마지막 1층 제대로 된 상가 임차인을 맞춘다면 그래도 내가 실수요이자 임대사업까지 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 부동산 침체기를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